거니까 일단 채점을부터 해볼까? 첫 번째는 ing, 두 번째는 pp, 세 번째도 pp. 능수동 문제가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예, 그 다음도 예, 그 다음에 6번 예, 됐죠? 7번은 예, 8번은 예. 아니다 미안해. 예, 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g, 다음 여기는 얘가 정답,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정답. 됐죠? 네. 얘들아 이거 괜찮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틀린 건 여기 틀렸다고 쌤이 볼 거야. 됐죠? 그 다음에 10번은 예. 이런 거 예를 들어 나는 둘 중에 뭐 얘는 맞았지만 얘는 틀렸다. 틀린 거야. 알겠지? 틀렸다고 보세요. 자꾸 비가 내려야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11번은 예. 마지막 12번은 예. 자 일단 볼게. 그래요. 아 비슷해. 다 비슷해. 자 중요한 건 지금은 틀려도 상관없어. 지금은 틀려도 상관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거 설명을 할 건데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조금 풀어볼 건데 이거는 얘들아 조금 이것도 틀릴 수 있겠지. 틀리겠지. 다 맞지 않겠지. 그나마 이거보다는 여기보다는 이거를 좀 더 많이 맞추길 바래. 그러려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핵심 포인트만 요 공간에다가 필기할 거야. 무려 몇 가지나 주의해야 돼? 4가지나 주의해야 돼. 이거는 핵심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들어갑니다. 수특에도 들어가고. 자 첫 번째, 자 수업 시간에 사실 내신 기간 때도 설명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틀렸다는 건 아직 마스터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내가 몇 명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냥 아는 거랑 문제를 맞추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야? 아는 거야, 문제를 맞추는 거야? 문제를 맞추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에 한 3배는 더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3배는 더 열심히 암기해야 되며 3배 더 문제 많이 풀어야 되며.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문장의 동사는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요. 동사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 그러면 쉬운 거부터 절대로 이런 모양은 헬프로 해볼까? 절대로 이런 모양은 뭐가 아니다. 이렇게 ing 모양, 이렇게 to가 붙은 모양, 이 2가지 유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아니야? 절대로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동사가 아니야. 됐죠? 동사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중간 내신 때도 많이 설명했던 거고 두 번째까지도 중간 내신 때도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어야 돼. 자, 써볼게. 예를 들어 그 문장에 접속사가 3개 있다. 접속사가 5개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동사가 4개다. 그러면 각각의 여러분들이 채워 보세요. 접속사가 3개라면 동사는 몇 개여야 될까?
써보세요. 동사가 4개라면 접속사는 몇 개여야 될까? 써보세요. 네. 최소한 오늘 이 파트는 진짜 완벽히 좀 마스터를 하자. 알겠지?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해볼게. 자, 접속사 3개면 동사 몇 개여야 돼요? 4개여야 돼요. 맞아요? 맞아. 동사는 4개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접속사 5개면 동사는 몇 개여야 돼? 6개여야 돼요. 알겠지? 됐지? 반대로 동사가 4개면 접속사는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죠. 그치? 즉 한글로 써줄게. 접속사 수보다 동사는 무조건 플러스 1 하나 많아야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접속사 수보다 동사는 무조건 하나 많아야 돼. 근데 애들이 거꾸로 물어볼 때 또 자꾸 틀려요. 다시 접속사 3개면 동사는 무조건 하나 많아야 되니까 접속사 3개면 동사는 4개여야 되고, 접속사 5개면 동사는 하나 많아야 되니까 6개여야 되는데 거꾸로 물어보면 틀리더라고. 다시 집중. 접속사 1개면 동사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지. 그래, 이거 대답 잘해. 동사 5개면 접속사 몇 개여야 돼? 그렇지. 거꾸로 가야 돼. 자꾸 접속사 물어보면 또 거꾸로 대답해. 알겠죠? 네.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쓰세요. 접속사 수보다 동사는 무조건 플러스 1이어야 되지. 반대로 동사 수보다 접속사는 오히려 몇 개? 하나 줄어야 돼. 알겠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지금 총 12문제 중에서 이거만 잘 파악해도 10개는 맞출 수 있어요. 이 12문제 중에 10개는 맞출 수 있어.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조금 어려워져. 얘들아, 봐.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모르면, 이거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요거 풀라고 했을 때 이거 반타작도 못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가볍게 1번만 해볼게. 가볍게 1번만 해볼게. 자, 이 문장의 접속사는 몇 개예요? 1번 문장의 접속사는 몇 개야? 얘네 봐. 접속사 몇 개야? 딴 개야. 하나도 없어. 알겠지? 그럼 동사는 몇 개여야 돼? 동사는 무조건 하나 많아야 된다고. 동사는 몇 개? 1개여야 돼. 맞지? 그럼 이건 무슨 모양이야? 동사 모양이죠? 이건 무슨 모양이야? 동사가 아니죠? 근데 여기 누가 있어? 동사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얘를 골랐다면 동사가 몇 개? 2개가 돼버리니까 누가 정답? ing가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됐지? 네. 그래서 요거는 가벼웠다. 가벼웠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3번이 중요한데. 잘 봐, 얘들아. 집중. gone to it believing 됐니?
자, 이 네 가지 단어들 중에 동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이는 몇 개일까? 채원아 몇 개일 것 같아? 이 네 개 중에 동사가 될 수 있는 아이는? 더 잘했어. 한 개예요. 아까 말했지? 일단 얘는 뭐라? 이 동사 아니야. 투부정사 절대. ing도 뭐라 그랬지? 절대 동사가 아니야. 그 다음 기본적으로 3단 불규칙을 따졌을 때 아예 pp가 고유의 철자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go, went, gone. 그치?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얘가 우리가 뭐라 그래? pp라고 하지. pp도 무조건 뭐가 될 수가 없다.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보자마자 동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관건이 뭐냐면 say, said, said. 열심히 써. 설명해 줄 거야. 일단 여기 밑에다 칸 잘 맞췄어. 여기 give, gave, given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 옆에 갈게. believe, believe, believe. appear, appeared, appear. 생각보다 어렵다 이거. 자, 일단 써보세요. 됐죠? 자, 얘는 어차피 아까 말했지 pp의 철자가 단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동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무조건 동사가 아니야. 무조건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제 요런 단어들이라는 거지. 왜? 거의 대부분 과거동사와 과거분사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지. 그치? 그치? 똑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 동사와 과거 동사와 이 과거 분사 pp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아는 사람. 철자가 똑같잖아. 결정적인 차이점. 얘는 동사고요. 쟤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철자가 똑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서야 뭘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이거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 해석? 아니야. 어마어마한 차이. 은성아 뭘 것 같아? 과거 동사 pp에 어마어마한 차이점. 잘 들어. 얘는 뭐다? 능동이야. 알겠어요? 과거 동사 능동이야. 그럼 얘는 뭐다? 수동이야. 알겠지? 이걸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쌤, 그러면 능수동이면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요? 물론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뭘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목적어의 유무로 구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장 오류 패턴 설명해 줄게. 봐. 자, 예를 들어 동사가 진짜 있어. 동사가 있어. 예를 들어 뭐 문장이 뭐 이렇게 가다가 자, 동사가 있어. 근데 쭉 가다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미 동사가 있다면 얘는 동사여야 돼, PP여야 돼? PP여야 되지. 동사면 안 되지. 동사면 안 되지. 여기까지 했어? 근데 만일 코렉트도 그렇고 스트럭처도 그렇고 리튼 익스프레션도 그렇고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드릴 형태로 나와 있다고 치자. 드릴 형태로 나와 있다면 둘 중에 뭐 고르면 돼? 드릴은 간단하죠. 드릴은 뭐 고르면 돼? 이거 고르면 되지. 그치?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 근데 관건은 뭐냐면 코렉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 동사가 있는데 쭈르륵 가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전치사야. 뭐 to 같은 거. 그 다음 또 동사가 나왔는데 쭈르륵 가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옆에 예를 들어 you 명사 목적어 있어. 그러면 이걸 만약에 드릴 형태가 아니라 밑줄이라든지 코렉션 문제로 냈을 때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차분하게 생각해. 이제는 좀 맞춰봐야 돼. 자, 이게 만약에 그냥 이 문제의 문법으로 맞냐 틀리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이걸 틀렸다고 해야 될까 맞았다고 해야 될까 생각해보세요. 둘 다 틀릴까? 둘 다 맞을까? 둘 중에 하나만 틀릴까? 연우 대답해볼까? 얘는 마저 틀려. 동사가 이미 있는데 요런 철자를 써놨는데 옆에 전치사가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은 우리가 맞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잘했어. 왜요? 동사가 있고 그리고 to가 있으면 자, 맞아요. 얘는 PP로 사용이 된 거야. 왜?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이 보통 전치사 같은 게 나오니까. 알겠지? 그럼 반대로 밑에 문장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이렇게 되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능동일 수밖에 없으며 능동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동사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접속사가 없는 이상 문장의 동사가 몇 개? 2개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면 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1번으로 연습해 볼게. 화면 봐. 자, 만일 이 문장을 봤을 때 일단 여기 동사가 무조건 있었어. 동사가 무조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가 아니어야 돼? 동사가 아니어야 되지.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의 오류가 뭐냐면 쌤 얘는 동사가 아니기는 한데 얘도 regard, regarded, regarded이기 때문에 쌤 얘를 과거 동사로 보자면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PP의 철자도 이거기 때문에 얘를 PP로 보면 되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의 오류는 뭐야? 얘를 우리가 PP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그래. 알겠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PP로도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잘 봐. 나 봐.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 이 regarded라는 단어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2개지. 첫 번째 뭐야?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가 과거 동사라면 맞아 틀려? 틀리지. 왜? 이미 동사 있으니까.
과거 동사면 동사가 몇 개? 2개가 되니까 틀린 거잖아. PP로 본다면 PP는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옆에 목적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얘는 PP로 봐도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리니까 그냥 고르면 땡이겠지만 만약에 이게 코렉션 문제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야. 한 번만 연습하면 돼. 모든 원리는 딱 하나야. 이걸 봤을 때 이제 왜 우리가 이 문장은 틀립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몇 개? 2개. 뭐 아니면 뭐? 과거 동사 아니면 PP.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과거 동사는 뭐 어차피 동사가 2개니까 틀리질 않았지? PP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옆에 뭐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PP로도 볼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틀린 문제인 거 알겠지? 틀린 문제인 거 알겠지? 그러면 얘를 맞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 얘를 맞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 맞게 바꾸려면 그렇지 옆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ing로 바꾸면 이 문장은 성립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제 뭘로 바꿔야 되는지까지도 연습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나 우리 진짜 오늘 이거 하나는 마스터하고 가자. 무조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수특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 다음 그러면 한 번 더 응용해 볼게. 자, 혹시나 정확한 이유로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마스터 된 거라고 했죠? 네. 자, 이게 만약에 ing로 써졌을 경우에 맞다 틀리다? 틀려요. 왜 틀려요? 질문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ing로 쓰면 틀려. 왜 틀려?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거 여러분들 문법 된 거야.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나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 아니, 안 시킬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답을 말해줄 테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맞는지 비교를 해보세요.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을 수는 있겠지만 ing는 능동인데 그럼 능동은 옆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다? 틀리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코렉션 문제예요. 아시겠죠? 됐죠? 알겠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일단 요 앞에 이제 10번 라인까지는 다 풀려요. 같이 해볼게. 자, 이 문장에 일단 뭐가 있다. 자, 자꾸 연습해보자. 아이들이 접속사도 잘 못 찾아. 지금은 그러면 봐봐. 이거 연습해볼게. 잘 들어. 하이라이트 뭐야? 형광펜 있어? 색깔펜이라도 있으면 돼. 일단 자꾸 연습해야 돼. 자, 1번을 내가 예를 들어 해볼게. 딱 봤을 때 동사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보세요. 하이라이트 쳐보세요. 2번까지도 내가 해줄게. 2번까지도. 자, 동사에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색 펜으로 접속사에다 색칠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다른 색으로 접속사. 그럼 2번은 내가 해줄게. 2번은 여기. 그치? 됐죠? 네. 요렇게 해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면
3번부터 9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볼 건데 해보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 듣고 그럼 봐. 이 문장의 접속사는 몇 개? 하나야. 쌤, 근데 화면 봐. 얘도 접속사 아닌가요? 얘도 접속사 아닌가요? 얘도 접속사 아닌가요? 자, 얘들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4번을 먼저 연습할 거예요. 이건 좀 빼곡히 써. 여러분들이 접속사와 연결어를 구분을 못해.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동사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 거야. 연결어는 동사를 추가할 수 없어요. 즉 동사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속사 얘는 100% 접속사야. 얘 보이면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 하나 더 있어야 돼 라는 아이들은 대표적인 뭐가 있죠? 뭐 when이나 while이나 until이나 이런 시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do나 although 같은 아이들, 그 다음에 if 같은 아이들, 그치? 그 다음에 because 같은 아이들, 관계사도 마찬가지야. who 같은 아이들, that 같은 아이들, what 같은 아이들, 알겠죠? 그 다음에 결과도 마찬가지죠. so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접속사야. 알겠니? 이런 아이들 보인다? 일단은 뭐여야 돼? 동사 하나 더 있어야 돼.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또 분사구문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 걔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이 아이들은 접속사구나. 그 다음에 연결어는 and, verb, or은 접속사일 수도 있지만 연결어일 수도 있어. 즉 앞쪽에 있는 단어와 뒤쪽에 있는 그냥 뭐만 묶는다? 단어만 묶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단어만 묶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돼. 됐지? 일단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줄게. 빨리 잘 봐. 자, 여기까지 썼죠? 그러면 다시 볼게. 자, 지금 사실 무조건 접속사인 애들은 몇 개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접속사일 수도 있는 아이들이 몇 개였어? 얘랑 얘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접속사일까 연결어일까? 연결어인 아이들이에요. 얘네는. 알겠지? 아 물론 집중. 일단 또 and but where라고 또 걔네가 다 연결어는 아닐 수도 있다. 걔네가 진짜 문장을 묶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아이들은 연결어야. 왜? 얘는 누구랑? 얘랑 얘만 묶어.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구 묶어? 얘랑 얘만 묶어. 그 다음에 and도 누구다? 얘랑 얘만 묶어. 그치? 그러면 결국 이 문장에 접속사는 몇 개다? 하나야. 맞지? 그럼 접속사 한 개에 동사 몇 개 해야 된다? 두 개여야 된다. 그럼 이미 동사 1, 2 나왔지? 그러면 이 자리 맞아. 동사라면 동사 몇 개 돼? 세 개가 되지. 그러니까 PP인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3번부터 9번까지 동사와 접속사에다가 각기 다른 펜으로 색깔 쳐보세요. 자꾸 할 줄 알아야 돼. 나만 백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가 해야지. 난 다 할 줄 알아. 너희가 해낼 수 있어야 돼.
열심히 쳐. 근데 조금 없어서 그 도우가 좀 썼어. 걔는 쓰고 전치사. 뭐뭐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어디 가서 문장 분석도 못한다는 소리 듣지 말자. 알지? 됐어? 이런 연습해야 돼요. 자, 해볼게. 자, 일단은 동사부터 쭉쭉쭉쭉쭉쭉 밑줄을 한번 같이 쳐볼게요. 3번부터 동사 일단 요기 그쵸? 네. 그 다음 4번은 요기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없어요. 동사가. 그치? 네. 그 다음에 6번 요기
됐지? 네, 그 다음에 여기 7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됐죠? 네 되셨죠? 그 다음에 9번 여기 됐지? 지금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에만 일단 밑줄을 쳤습니다. 그럼 이번엔 접속사 갈게요. 자, 여기 됐죠? 네. 그 다음 4번은 접속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5번도 접속사가 없었어요. 5번에 여기 and는 뭘까? 접속사일까? 연결어일까? 접속사일까? 연결어일까? 얘는 연결어예요. 접속사가 아닙니다. 되셨죠? 6번. 자, 6번 접속사 여기. 됐지? 네. 그 다음 자, 되게 웃긴 거 같으면서도 은근히 또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가 뭘 것 같냐?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마침표예요. 알겠습니까?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가 마침표야. 알겠니? 뭘 의미하냐면 봐봐. 주어, 동사, 끝.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접속사로 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접속사 몇 개? 한 개지. 그럼 동사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7번 여기 그 다음 여기. 자, 여기 엔드는 연결어였지만 여기 엔드는 접속사예요. 되셨죠? 됐지. 그 다음 여기 됐어? 그 다음 마지막 9번. 자, 여기 OR은 연결어입니다. 여기 OR은 연결어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 문장도 접속사는 여기. 마침 빼고.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사냐 접속사냐 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정답이 왜 저건지 설명을 할 건데 추가적으로 2개 정도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다 해줄 테니까 볼게. 3번 갑니다. 자, 쌤 3번 문장은 접속사가 몇 개? 하나니까 동사는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는데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인데 얘는 something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pp가 아니라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가 몇 개? 1, 2, 3 아닌가요? 그러면 오히려 원래 뭐가 정답이어야 돼? ing가 정답이어야 접속사 1개, 동사 2개잖아. 맞지? 근데 왜 얘가 정답일까? 이것도 내신 기간에 했어. 잘 봐.
힌트 줄게. 맞출 수 있나 보자. 자, 지금 쌤이 써줬던 접속사 중에 쌤이 대세만 동그라미를 쳐놨거든? 알겠어? 그럼 이 아이들과 저 대세 무언가 차이점이 있어. 뭘까요? 불완전? 아니에요. 얘들아 잘 들어. 이런 접속사들은 눈에 보여. 알겠니? 다시 말해 생략될 수 없어. 알겠습니까? 하지만 대신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인지하겠지. 접속사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얘는. 때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가 뭐다? 목관대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이 될 수 있는데 생략될 수 있는 파트는 어차피 두 가지야. 뭐죠? 목관대 또는 명사절 접속사일 때 이땐 생략돼. 알겠죠? 되셨죠? 볼게 그러면. 얼핏 보면 3번은 접속사 한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지. 여기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싹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숨겨져 있을 뿐이지 접속사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얘까지 요렇게 칠해야겠죠? 그러면 3번 문장의 접속사는 진짜 몇 개야? 2개야. 동사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니까 얘가 정답이야. 알겠지? 원스는 안 돼. 좋은 질문. 잘 들어. 원스는 언제일 때만 힌트 줄게. 여기 원스랑 여기 원스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래. 자, 5가지 once, now, immediately, in case, on condition 이런 단어들은 아무 때나 쓴다고 접속사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장 처음일 때만 접속사입니다. 알겠죠? 됐죠? 문장 처음에 써야만 얘가 접속사야. 그럼 나머지는 부사야. 알겠지? 부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중학교 때는 문법 문제 뭘로 냈어? 막 용법 냈잖아. 현재 완료 용법 막 이런 거. 그치? 뭐 계속이냐 완료냐 결과냐. 그때 원스가 무슨 용법이었어? 힌트 줄게. ever, never, before, twice, times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경험이라고 하죠. 그렇지? once는 부사일 때 경험이었어요. 뭐 여튼 자 그러면 좋은 질문. 자 여기 once는 문장 중간이기 때문에 문장 시작이 아니었죠. 아까 once 어디니? 얘는 뭐다? 부사야. 됐지? 5개 다시 한번 써주시면. 자, 5개. 그럼 좀 위에다 써줄게. 문장 처음일 때만 접속사로 사용되는 단어들. 반대로 나머지는 그냥 부사, 나부랭이. 알겠죠? 뭐죠? now, once, directly, immediately. 그치?
그럼 반대로 이런 아이들은 사실 누구 빼고 원스 빼고는 접속처럼 안 생겼잖아. 하지만 문장 처음에 쓰이면 얘네도 뭐일 수도 있다.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두 개씩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됐지. 네. 그다음 자 이제 좀 감 오시죠? 자 그다음에 4번 볼게. 자 4번은 좀 빨리 해보자. 자 여기는 지금 뭐도 없어 진짜. 숨겨져 있는 접속사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 한 개도 없었으니까 일단 뭐다? 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PP가 정답이고요. 그치? 됐죠? 자 얘는 연결을 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접속사 아니면 분사가 돼야 되는데 집중. 자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렇게 골랐다면 이 문장에 동사는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가보시죠. 얘랑 얘를 골랐다면 이 문장에 동사는 하나도 없잖아. 맞지? 그치? 그치? 그 다음 또 집중.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어. 뭐죠? 그렇지. 그래서 아까 한 거야.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근데 ing 고르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PP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다시 천천히 둘 다 ing 고르면 당연히 동사가 하나도 없지만 여기 PP 고르고 여기 ing 골라도 뭐가 없는 거야? 동사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시 둘 다 ing 고르면 당연히 동사가 없는 거지만 여기 이거 고르고 여기 이거 고른다면 이것도 뭐랑 똑같아? 동사가 없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여기는 목적 없으니까 이거 골라주고 여기는 뭐 골라야 돼? 얘 고르면 동사가 없잖아. 그래서 얘 골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PP이고 얘는 과거 동사인 그 증거는 얘는 뭐야? 목적어가 없으니까 PP. 얘는 뭐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PP가 아니라 얘가 과거 동사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더블 블랭크로 나왔을 때도 문장을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사실 얘들아 요거 말로 좀 쉽게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만 알아도 돼. 이거만 알아도 돼. 이거만 알아도 풀려. 그치?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거 3번이라든지 5번이라든지 이런 거 모두 알아야 돼. 그래. 과거 동사냐, PP냐, 목적어 있냐 없냐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접속사냐 아니면 숨겨져 있냐 이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다음 힘들어. 6번 접속사 몇 개? 맞지? 2개. 동사 몇 개? 3개. 동사 이미 어디? 얘 나왔어. 그럼 동사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지. 근데 여기 만약에 컨시더링 고르면 동사 모자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동사. 됐지? 7번 여기 원스는 뭐야? 접속사니까. 근데 여기 엔드는 뭐다? 접속사니까. 그럼 동사가 몇 개여야 돼? 원래는 몇 개여야 돼? 동사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 2개, 3개니까 쌤 그럼 얘는 ing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마저 옆에 목적어 있으니까 얘 고르면 동사가 4개가 되는데요. 이때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아까 용어 주의하라고 했지. 용어 알아야 돼. 예원아 용어 알아야 돼. 알겠지? 이런 걸 용어로 뭐라 그래? 이 and를 뭐라 그래? 용어? 여기 나와 있는 이 and를 뭐라고 해? 용어가 있다고. 용어가 중요하다고. 이름을 알아야 문법 문제를 풀지. 힌트 4글자. 초성 줄게. 비읍으로 시작해.
아, 병신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지? 됐죠? 아시겠죠? 병렬 구조가 뭐냐면, 자, 어떤 동사가 있는데 컴마를 썼을 경우에 최종적인 마지막에 다 뭐가 붙어야 돼? 동일한 단어들이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는 컴마가 2개건 3개건 4개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영어에서 병렬 구조는 시작과 마지막은 어차피 허사야. 알겠죠?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은 사실 접속사 몇 개? 원, 1개니까 뭐로 쓴 거야? 요렇게 동사, 요렇게 쓴 거에서 끝난 거야. 그렇다면 얘네들은 병렬 구조기 때문에 동사, 동사, 동사 요렇게 쇽쇽 묶은 거예요. 알겠죠? 됐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렬 구조도 조금 주의해야 된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쵸? 신경 쓸 게 많아. 접속사 숨겨져 있는 것도 찾아내야지. 문장 처음에 접속사냐 아니냐도 구분해야지. 연결어도 구분해야지. 병렬도 구분해야지. 자, 8번 하나 또 있어. 뭘까? 지금 여러분들이 8번 문장에서 좀 이상함을 느껴야 정상이야. 쌤, 지금 쌤이 접속사를 열심히 쳐주셨는데요. 원래 8번 문장의 접속사는 2개 아닌가요? 얘도 있지만 however 얘도 접속사 아닌가요? 근데 쌤은 여기다가 밑줄 안 쳤어. 왜일까? 이런 걸 뭐라 그래? 4글자. 응? however 같은 단어 써줄게. there, for, hence, more, over, nevertheless. 됐죠? however 포함해서 however, therefore, hence, moreover, nevertheless 뭐 논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하죠? 4글자. 아니에요. 4글자. 초성 줄게. however를 포함해서 요런 단어들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네 수업을 잘 들어야 돼. 나 이거 중간 내실 때 다 설명했어. 초성 지읒으로 시작해. 그렇지. 접속사가 아니라 얘네는 접속 부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접속 부사라고 해. 그럼 접속 부사는 뭐 하는 애야?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집중. 접속사와 접속 부사의 차이점이 뭘까? 힌트 줄게. 접속사는 2가지 역할. 접속 부사는 1가지 역할. 다시 말해.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므로지.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나지.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도 표현할 수 있고 동사도 붙였을 수 있어. 이게 접속사 역할이야. 알겠습니까? 다시 접속사는 뜻도 써줄 수 있고 동사도 또 쓸 수 있어. 맞니? 접속 부사는 뜻만 추가할 수 있어. 동사는 못 불러. 알겠죠? 뜻만 추가해. 그냥 이 문장에 however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집중! 네버드리스로 해볼게. 가장 많이 쓰인 접속 부사니까 although. 이것도 뭐야? 뭐에도 불구하고지. 즉 이 문장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도 해주며 뭐도 쓸 수 있게 주어 동사도 또 쓸 수 있게. 이게 접속사. 얘는 동사를 못 부르고 그냥 이 문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만 추가해 줄 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속 부사는 뜻만 표시 때문인지 불구하고인지 그러므로인지 뜻만 표시할 수 있고 단 동사는 소환을 한다 못한다 못해.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집중. 자, 이거 하나 빠졌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 문장은 맞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야 돼, 맞지? 반대로 이러면 이 문장 맞아 틀려. 가 여기서 끝나.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렸다고 해야지. 왜 틀린 거야? 모자르니까. 알겠지?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러면 우리가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해야 돼. 다시 이렇게 되면 왜 틀린 거야? 모자라서. 이렇게 쓰면 왜 틀린 거야? 쓸데없이 남아 돌아서.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쌤, 네버드리스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고 올도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는데 얘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접속사냐 접속부사의 차이야. 알겠지? 자, 마지막. 그러면 얘는 접속부사니까 이 문장의 접속사는 몇 개?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동사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이미 동사 나왔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혹시라도 스펜드 이렇게 되면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치? 그리고 얘를 고르면 옆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니까 얘를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인데 집중! 얘가 정답인 이유는 알겠지? 동사가 필요하지? 집중해! 이거 쉴 거야? 과거 분사로 볼 수 없는 이유 뭐야?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동사인 거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문장에 여기는 아이고 아파. 자, 이렇게 쓰면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옆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PP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동사니까 틀린 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는 왜 얘가 아니야? 스페인어가 왜 안 돼 그러면? 얘도 능동이고 능동이잖아. 얘는 왜 안 돼? 비슷한데 좀 더 정확히. 이것도 했어.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 자, 여기다 쓰세요. 야, 요거 하고 쉬자. 이거의 차이점은 이제 알겠지? 얘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얘는 뭐다? 동사다. 이건 우리 많이 연습했어. 그치?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겠지? 얘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얘는 뭐다? 동사다.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이야? 얘도 동사 아니고 얘도 동사 아닌데 무슨 차이야? 무슨 차이야? 무슨 차이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다고 연결을 못한다니까. 자, 잘 봐. 나는 원합니다. want 동사 나왔지? 그러면 더 이상 동사 나오면 돼안돼? 안 되지. 그러면 want 옆에 to pass도 to pass 동사 아니지? 근데 passing 또 동사 아니지? 그럼 둘 다 동사가 아닌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I want to pass라고 고르지? passing을 왜 안 고르죠? 그것도 동사 아니잖아. ing도. 근데 왜 우리가 to pass 고르고 ing는 안 고르지? 반대로 I enjoy 나는 공부하는 거 즐겨. 즐기나? I enjoy 동사 나왔지? to study 동사 아니지? studying 동사 아니지? 둘 다 동사 아닌데 왜 우리는 to study 안 고르고 그 studying 고르죠? 뭐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다? 목적어로서. 알겠지? 그러면 동사에 따라 옌지 뭐를 해야 돼? 구분해야지. 이건 뭐 하면 돼?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물어볼게. 안 외우면 안 된다 진짜. 내가 지금부터 물어볼 거니까 초보정사인지 동명사인지 찍지 말고,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찍지 말고 모른다고 얘기해. 시작한다. 위험하다. 리스크. 투의 ing. 자, 미루도 연결하자. 퍼스트 펀. 투의 ing. 투 ing. 자, 주장하다. insist. 투의 ing야. ing. 자, 거절하다. refuse. 투의 ing야. 투 맞아요. 고마워하다. appreciate. 투의 ing야. ing. 자, request 요청하다 요구하다 to ing. to 잘 봐.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원래 to인 애들은 잘 대답했어. 그렇지? refuse, request. 근데 risk, appreciate, insist. 저 모르는 거 지나가. postpone, appreciate, postpone. 얘는 원래 ing 쓰는 데 다 니네 to라고 대답해. 다시 물어볼게. 플랫, to, wish, to, demand, 아인지. to, 왜? promise, to, suggest, ing. 자, 지금 너희가 어떠한 또 공통점이 있지? to는 잘 대답하는데 ing 잘 대답 못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애들이 집합을 배울 때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차집합까지는 잘하거든? 근데 뒤에 뭐는 못해? 뒤에 무슨 집합은 못해? 야,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말고 또 뭐 있어? 응? 그래, 그건 잘 대답 못해. 또 하나,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잘해요. 근데 나중에 F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는 잘 못해요. 그 이유는 모든 교재에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만큼 애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잘해. 즉,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로 물어보는 파트에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애들이 잘 본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ING를 잘 못 봐. 이해되세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거, enjoy. 그렇죠, ING. 딜레이. 태연아, 딜레이. 그렇죠, ing. 이것도 무슨 차이 있어? 앞쪽에 있대. to랑 ing보다는 to를 잘 기억하지. 앞에만 공부하니까. ing 중에서도 앞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잘 대답하는 거야. 알겠어? 뭐 enjoy 뭐 이런 거, 딜레이 이런 거. 근데 ing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 뭐 appreciate이라든지 postpone이라든지 risk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대답 못해. 그러니까 뭐 하라고? 꼼꼼히 뭐를 다 외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불안감을 가지세요, 제발. 어떤 불안감? 예를 들어 외워야 되는 게 10개가 있다. 앞쪽에 보통 5개 외우고 애들이 끝나거든? 그리고 나는 자기는 다 외웠다라고 착각을 하거든? 외워야 될 게 10개다. 혹시라도 내가 진짜 1개라도 빠지고 9개를 외웠을 때 내가 못 외운, 내가 까먹은 그 1개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불안감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됐지? 얘들아, 공부는 이거 뭐 내가 한 말은 아니고 뭐 명언 아니고, 잘 들어. 공부는 찐따여야 잘해. 알겠습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내가 뭔가 모자른 것 같고 자꾸 내가 왠지 자꾸 틀릴 것 같고 이거 안 해오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래야 돼. 이래야 공부 잘해요. 근데 어떤 애들 나 다 알아. 나 다 이해했어. 나 다 외웠어. 안 돼. 계속 뭔가 불안해야 돼. 까먹은 것 같은데 다시 봐야지. 까먹은 것 같은데 다시 봐야지. 알겠죠?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자꾸 인지해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봐봐. 이거는 이제 동사에 따라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야. 여기까지 됐죠? 이건 동사에 따라 외우면 끝나는 게임인데 쌤, 근데 얘는 어디 갔냐? 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인데요? 이건 뭘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외워야 돼? 명사일 때는 어떻게 구분해? 동사를 외우면 되잖아. 화면 봐. 이거 니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 외워와. 얘들아, 외우면 안 외운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막 관용편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알겠지? 응. 이거 외우면 되는데 애들이 또 뭐만 또 외운다? 뭐만 또 외운다? 그러니까 뭐만 외운다? 이런 것만 또 열심히 외운다고. 마인드, 인조이, 기버 이런 동사 파트만 리멤버, 포르겟, 라이크, 원트, 오브라이크 이것만 열심히 외운다고. 알겠지? 그러면 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명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는데 기억이 나니? 동사는 암기하면 되는데 명사일 때 to를 쓸지 ing를 쓸지는 어떻게 구분하죠? 길거리를 걷다가 친구 만났어. working이야, to work야? working. 시험 합격하기 위해 나 공부 열심히 했어. to pass야, passing이야? to pass. 내신 시간에 했어. 기억나?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한 목적. 아직 하지 않은 거야. ing는 action, 이미 행위. 알겠지? 그래서 얘는 to pass,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목적. 얘는 working, 이미 한 행위. 그러면 반대로 썼을 때 어떤 문장이 된다? To work on the street I met my friends 라고 했을 때 무슨 문장 돼? 길거리를 걷기 위하여 나는 친구를 만났다. 어색하죠? 알겠습니까? 길거리를 걷기 위하여 친구를 만난 게 아니잖아. 길거리를 걷다 보니까 또는 길거리를 걸으면서 일단 걷는 거잖아. 알겠지? 걷다가 됐지? Passing the exam I study very hard. 이렇게 되면 무슨 문장 돼? 이미 시험 합격해놓고 공부 또 열심히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알겠지? 됐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지해야 된다고. 열심히 동사냐 아니냐 찾다가 이걸 봤을 때 앞에가 동사였다면 이 동사에 따라 to냐 ing 고르면 되는데 앞에가 명사네? 그러면 뭐 인지해야 돼? 의도적으로 삶을 사용하기 위한 시간이야? 아니면 시간이 삶을 사용해?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투부 정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9번. 접속사 몇 개? 1개. 그러면 마침표까지 포함해서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고. 사실 이 문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는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이미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고르면 동사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니까 일단 ing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알겠지? 이거 고르면 동사 2개 되죠? 근데 이건 또 왜 이래? 이건 뭐야 또? 여기는 왜 프로모트야? 쌤 이게 뭐 아까 말했던 뭐 콤마 그것도 아닌데요? 얘는 왜 생뚱맞게 동사야?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 많이 배운다고는 그치? and나 or은 앞쪽에 to 부정사를 놓고 할 때 뒤쪽에 to가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동사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to가 생략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nd와 no와의 모든 등위가 다 to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는 벗은 생략 못해.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얘는 원래 뭐 하던 아이야? 앞쪽에 to advertise or to promote 이건데 누구 때문에? or 때문에 싹 여기가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알겠지? 됐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 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겠니? 안 되겠지?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또 다음 시간에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좀 한번 봐. 알겠죠? 네.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풀어봐 요거. 알겠지? 이번에는 좀 저번 아까보다는 좀 많이 맞추길 바래요. 자.